반갑습니다. 그래도 아마 지금부터 고급에 관련해서 투표소, 왜 투표소 투표표인가, 왜 성남무효인가에 대한 잠시만의 짧은 우리가 토론회, 시민 토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단지 나눠주실 분을 나눠주시고요. 우리 돌아가면서 각자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한마디씩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오신 분들 간단히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교육 가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서울에서는 7일 인명 사전을 학교에 1,500군데 학교에 7일 인명 사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표님이 오늘 대구에 내려오셨습니다. 사장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언론들하고 인사 한번 드리고 소개를 한번 하시고. 역사교육 가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의 대표로 맡고 있는 아사장입니다. 운동의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남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과 경기도 합해서 1,400개 초중고등학교에는 2016년 4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1,400개 학교에는 일단 그래서 전국으로 치면 1만 3천 개 중에 1,400개니까 10%,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만 3천 개 중에 이제 11%의 학교에 시민인명사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교과서를 친일파가 줄였고 일병도나 그 많은 친일파들을 미화하는 교과서, 그것들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친일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작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전국 1만 3천 개 학교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진이 다 타고, 그리고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역사 교과서가 정말 제대로 쓰여질 수 있을 때까지 운동 멈추지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고요. 우리 성대구 여성공인단 한영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한영수 대표님 오셔서 인사 말씀. 네. 오늘 여기 짧게나마 전단지 배포하고 좀 이따가 또 거리 지트가 있습니다. 박근혜 페이지 거리 지트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전단지 배포하고 간단하게 서로 어떤 연애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수 대표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동의 사부입니다. 공동대표 황영선입니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두고 대법원에 선거모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180일 내에 재판을 끝내야 함에도 3년 7개월이 넘었습니다.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을 거부하고 검찰은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개입시키고, 그리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해서 대법 부정선거를 밝게 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그대로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뭡니까? 국민을 대변하는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 국민의 지시를 거부하고 국회의원들은 19대 국회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습니다. 제대로 된 국회라 하면 대선 부정 선거를 두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 사적 이익을 챙기고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권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앞으로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정치인들 잘 정치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선거 문제로 돌아가서 왜 선거 무효인가? 선거는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대표 조작을 하고 국가정보원이 여론 조작을 하고 댓글로 불법 행위를 하고 국가사회보사령부 기타 국가기관에서 선거 얘기에 대해서 선거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8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대구에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통치자는 아니다, 정당성이 없다. 그런 것이 2015년 10월 13일 날 국회 대정부 결론에서 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가는 시민 여러분들은 생활이 바빠서 이 중요한 선거제에서 무너지고 통치를 해서는 안 되는 박근혜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과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오황장할 겁니다. 저희들은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벽선을 만들고 대법원부터 국가기관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알리는 순간 권력의 앞잡이 검찰이 그 부정선거 벽선을 무효라 내기했으면 하며 저희들 공동대표들과 우리 사무차장은 1년 동안 구속시켜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속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국가정보원 전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선 개입한 것으로 구속됐습니다. 부정선거를 폭로한 사람과 부정선거를 한 구속된 자가 들어오니까 저희들을 법원에서 석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됩니까? 부정선거라는 것은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길가는 시민 여러분들이 그 부정선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부정선거라고 2013년 떠들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2014년 초에 부정선거가 터지려고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터뜨리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진정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내세웠습니다. 과거 문제로 사업을 시켜 현재의 부정선거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사도 성유군의 사도 사건이 터졌습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국민들은 정신 못 차리게 사건을 계속 터뜨리면서 다 특정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대선 부정을 가리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백화점 앞에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신다면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인터넷에 한번 찍어보세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통치를 받되 제대로 정당성 있는 사람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백화점 앞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18대 대선 부정이 무엇인지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산더미처럼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표권의 권리가 무너졌습니다. 투표권의 권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국민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법 정권을 퇴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역사에 국민이 아니었다, 모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라는 진실을 갚아내면 여러분들은 눈동자가 바뀌면서 행동이 바뀔 것입니다. 당장 불법 정권 타파라고 하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경제가 무너졌는데 여러분들의 행복이 보장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스럽도록 다니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자유와 행복, 행동은 얼마나 이상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대연자연하게 이 거리를 걷고 있지만은 저희들 말이 나중에 기회에 고사라치게 생각나고 생각날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 모든 사실은 진실 앞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이기 때문에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같이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구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말에 신경을 쓰시면서 객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18대 대선 부정을 타격해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멀리 강진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선거구역 소속인단 정진민 선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강진에서 나온 강진구입니다. 저는 대선 부정에 대해서 첫 번째 대선이라는 2012년 12월 19일 이후 1년 동안 박근혜가 진짜 대통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글 검색창에다가 대선 부정 검색을 하다 보니까 박근혜가 본인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고 중앙선관위 정보센터 선거일서에서 선전에 만든 51.6%를 방송사에 전송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5천만 명 국민에게 방송을 시청시키고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후 저는 저는 대선 부정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경시해가지고 2년 7개월 동안 부정선거를 알리는데 하루에 2~3개씩 글을 써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글을 써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창에서 정진빈이 쓴 페이스북 글 그것만 살펴보셔도 여러분들은 대선 부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 헌정이 무너진 상태가 3년 8개월 동안 무너진 상태인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정확한 사실, 대표조작 사실을 알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개표조작을 하여 대통령을 바꿔친 18대 대선은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이 100% 가짜 대통령이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그냥 침몰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글 검색창에서 대선 부정에 대해서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현재 대통령이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이고 대통령을 도둑질한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을 속인 가짜 대통령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에 대한 대항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먼 데서 오셨는데 여기 우리 또 최주병 쌤이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최주병 쌤, 자 멀리서 말씀을 거부하십니다. 우리가 또 투표소 수개표로 자주민주정부 수립하자. 네, 우리 한번 들고 같이 한번 이제 시간이 다 돼갑니다. 한번 구호도 외치고 이게.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지금 선거 무효, 왜 선거 무효이냐, 오늘 우리 법대 교수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선거 왜 무효이냐. 당연합니다. 180일 안에 그 선거 무효 판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13명은 선거 무효 소송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하고도 7개월이 넘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대법원이 존재합니까? 대법원 스스로
개표 조작, 내란 범죄자의 하수 이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헌법 1조에 따라서 헌법 1조 이하 모든 권력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주권 재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박근혜 일당은 모든 권력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며 지금 정치가 아닙니다. 난동입니다. 난동. 이 난동 세력을 대법관 스스로 선거 무효를 포기함으로써 선거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당선 무효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더 이상 헌법 1조에 따라서 대통령 직선제를 어긴 범죄자로서 낙인 찍혔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모든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시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언론이 거짓 언론이 허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선 무효, 선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이 걸려 있음에도 거짓 전언을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투표소 수개표가 저희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거짓 정부, 기만적인 정부를 세울 게 아니라 투표소 수개표로 자주민주 정부를 수립합시다. 다 같이 한번 투표소 외쳐보겠습니다. 투표소 수개표로 자주민주 정부 수립하자. 수립하자. 선거무효 이명박 구속하자. 이명박 구속! 당선문로 박근혜 퇴진하라. 선거무효기에 박근혜 퇴진은 당연합니다. 4대 배치 원천무효. 4대 배치 원천무효. 우리가 지금 6.15 선언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속성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아버지 다카키 마사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본의 도쿄 도지사를 만나서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제 침략이 대단히 억울하고 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이게 박정희 발언입니다. 과연 정당한 발언입니까? 그렇다면 51.6% 개표 조작으로 주권을 강탈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허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선 무효, 선거 무효이기에 당장 물러가야 합니다. 청와대를 무단 점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거무효 소송인단은 3년 7개월이 넘도록 당선무효, 선거무효 소송을 속행하라고 외쳤지만은 지금도 대부분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4시부터 정리를 조금씩 하고 5시부터 우리 한영수 대표를 모시고 토론회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나라 최상정 교수님을 모시고 또 토론회를 같이 이어가고 7시부터는 교육공간화에서 상록수라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지나가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희는 2013년 1월 4일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인단입니다. 3년이 넘도록 대법원이 선거소송조차 못하는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믿기시겠어요? 언론이 입다물고 있고 정부의 그런 압력에 의해서 여론몰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무효 소송은 180일 안에 빨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른 소송에 비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소송보다도 더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국정원
대선 개입이나 아니면 다른 소송이 끝나고 나서 선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앞뒤가 틀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법의 근간이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주권자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법을 지켜야 할 대법관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무너뜨림으로써 나라가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람들도 많이 죽었죠. 아쉬운 죽음도 많이 있었죠. 이제 사드도 들어오겠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드 얘기를 하면 또 끝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전산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산이 빠르고 편리하다고 해서 정확하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전산 프로그램도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에요. 근데 전산이 빠르다고 정확하다고 쓰면 안 됩니다. 규정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으로 규제를 해놓은 것입니다. 총선이나 대선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을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전산 혼자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산 프로그램 없이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제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 왜 선거 무효인가, 왜 투표소 수개표인가 전단을 보시면 중앙 집중적 개표 방식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함이 한두 개인 곳을 중앙 집중적 한 곳으로 또 모읍니다. 이틀 전에 구로 투표함 개함한 거 아시죠? 29년 만에 투표함을 개함했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함부로 투표함을 열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자기 맘대로 편의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표함을 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투표라고 6시 전에 부재자 투표함이 돌아다녀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표함을 지키고 3일을 버텼던 것입니다. 진상규명을 하라고. 그런데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백골단을 투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제기나 의제기는 국민의 도리입니다. 부정선거를 이야기한다고 악업을 받거나 잡혀가거나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주권을 행사하고 투표권을 보장해주면서 그 투표권이 잘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규명을 하자고 하는데 왜 잡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법한 정권,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자신있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한번 규명해보자!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따져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막습니까? 국민은 궁금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투표를 한 것인지,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입니다. 그것을 밝히지 못하는 선관위와 그것을 맡고 있는 대법원, 선거소송조차 못하는 대한민국이, 이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입니까? 오히려 다른 문제를 일으키면서 부정선거를 돕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으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겠다고 50대 사람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검찰은 브리핑을 했습니다. 선거 무효소송 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또 기사에 이렇게 내용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눕기 위해서 지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2심에서 멈춰져 있고 결론도 안 나온 사건을 결론이 다 난 것처럼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검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사가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언론은 그걸 또 받아서 기사화를 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제대로 된 나라라면 기자들도 정확한 자기가 판단을 하고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원이 선거무효소송인단의 회원이었다면 우리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인단은 공익적인 이야기를 하는 단체입니다.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이고 그것이 규명하고 선거제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직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그런 거 있었어? 부정선거 증거를 대봐 이럽니다. 강동원 의원님이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선관위 공문서가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투표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선거법 절차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개표방송이 나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개표방송에는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 개표기는 고장이 났는데 태안군 서산군에서는 개표기가 고장이 난 시간에 개표방송은 나갔습니다. 어떻게 시험 성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시험 결과가 나갑니까? 그것을 막아놓은 것이 공직선거법입니다. 여러분, 공직선거법대로 절차 위반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참관인이 없어서 이거는 절차를 위반했고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선 무효를 선언하고 10월 달에 다시 재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참관인 없다고 선거 무효하겠습니까? 전산 사용하면서 프로그램 검증도 못하는 나라가 무슨 대단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의 표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찍은 사람이 정말 당선이 됐는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참관인이 없어서 절차 무효로 선거 무효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2013 수 18 3년 7개월이 되도록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정원 대선 개입 아시죠? 국정원 대선 개입도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근혜가 이겼던, 문재인이 이겼던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하면 안 되어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 차이하고는 상관없이 선거 무효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법을 모르고 공직선거법 위반하면서 이런 부정선거를 해도 넘어간다면 다음에 총선 대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명을 해야 되는 거고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투표소 색투개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12월 그래도 국회에 똑바른 국회의원이 있어서 강동원 의원이 투표소 수개표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명에서는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다른 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료투표함 개함했듯이 그 문제도 똑같습니다. 6시 되기 전에 투표함이 돌아다니면 당연히 의심합니다. 국민들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투표함 깔고 앉고 진상규명하라고 한 것을 100번달 투입해서 무력으로 진압하고 이 다음부터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입막음해버린 것입니다. 투표소에서 한 개 내지 2개 투표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개표해버리면 됩니다. 투표 참관인이 개표 참관인이 돼서 아니면 한두 시간 더 시간을 들여서 개함을 한다면 수개표 충분합니다.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끝납니다. 밤을 안 새워도 됩니다. 중앙
늘리자. 그러면 인력과 돈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함 만들었습니다. 사전투표함 3일이나 합니다. 3일 동안에 누가 그거를 지키고 앉아있습니까? 중앙선관위는 제대로 하라고 하니까 더 막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모른다고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합니다.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게 뜨자고 하면서 선거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할 분명히 부정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인데도 여러분들 입법이고 있으면 다음에도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하고 20대 대선, 21대 대선, 총선 전부 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돈 가지고 선거 해버리고 이기면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절차상 이런 불법을 해도 이긴다고 하면 다음에는 누가 그걸 규제할 것입니까? 돈 있고 빽 있고 그리고 국가기관 장악해버리면 끝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이거는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이 19대 대선 그리고 20대 총선 똑같습니다. 10년 동안 문제가 있다고 전선 사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중앙선관위 묻고 대법원에서 묻고 여러분은 입 다물고 있으면 똑같은 부정선거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단지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한 휴대표라는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절차 위반, 공직선거법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표 차이가 크게 나니까 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포기를 하신다면 앞으로도 무지막지한 부정선거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앙선관위는 얼마나 얼마나인지 불호 투표함 29년 만에 개봉했습니다. 투표함 개봉은 중앙선관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무효표가 됐던 투표함입니다. 그런데 정치학회라고 하는 단체와 함께 과거사를 정리하겠다고 과거를 정립하겠다고 그리고 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했습니다. 국가수까지 출동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묻고 싶었으면 국가기관이 29년이 지나서 필요도 없는 투표함을 개표하고 국가수까지 불러서 저렇게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할까? 다 필요 없거든요. 전산 사용 안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전자개표기, 심사계수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왜 돈 들여서 그딴 걸 사용합니까? 그냥 투표자 개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2013 수18 빨리 판결하면 됩니다. 다른 소송에 비해서 빨리 판결해야 합니다. 벌써 불법 정권이 3년 7개월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세월호 참사. 지금 성주 주민들이 일어났죠? 성주 시민들이 일어났죠? 경북에서도 난리가 났죠? 지금 이 사태까지 왔습니다. 대구는 안전합니까? 대구 칠성 사주 지역이었었죠? 다행히 비켜갔을 뿐입니다.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당성이 없는 불법 정권이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보다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반의 반이라도 이해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공직선거법대로 안 하면 선거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전산 사용하지 말고 투표자 휴대표 하라고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 돌려가면서 이 정도로 여기 이게 교육공단화까지 우리가 거리 행진하면은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선거무효 소송 왜 투표소 수개표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오신 동지 네, 말씀 한번 해보시죠. 우리 부산에 멀리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 지난주부터 텔레비전에 성주 사드 미사일, 사드 레이더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사드 미사일 자체와 사드 레이더는 한반도에 남한에 방어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드 미사일은 낮게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등포나 재래식 야포를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사드 레이더와 사드 미사일은 고고도로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추전선 4km를 불과 앞둬놓고 사드 미사일과 사드 레이더는 남한을 방어하는 시설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이 사드 미사일과 이 사드 레이더를 왜 성주군민, 대구 흥북 도민과 한 번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지시대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평생 농사밖에 모르고 오손도손 사이좋게 살아왔던 성주 국민들이 2,000명이나 이 땅끝에 서울로 올라가 집회를 하고 거의 5,000명이 매일 성주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순박한 이 국민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국의 예와 요구를 그대로 받아 국민들의 생활과 생존은 아무 관계치 않는 바로 박근혜 정부의 권력적 외교인 것입니다. 이런 사드 배치 미사일과 레이더 또한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는 미군이 사용하는 생화학 무기 실험실이 부산 남구 도심 한산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미국의 권력적인 남한 정부의 입장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남한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주 국민들도 84%가 박근혜 대통령께 지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주 국민들이 84% 이렇게 지지한 것은 국민을 편안히 살게 하고 평화롭게 살게 하고 더 잘 살게 하고 국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금의 박근혜 정부의 다른 행태를 봐서는 84%를 지지해준 성주 국민들의 마음을 배신한 것이요 대구 경북 도민들의 마음을 짓밟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박근혜 정부 국민들이 지지할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반드시 박근혜 정부 규탄하고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죽으라고 PTC하고 왔어요. 우리 대구 엄청 덥고요. 엄청 습하고요. 숨이 콱콱 막혀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대구 시민들이 이 실정을 잘 모르시는가 봐요. 관심도 안 가지는 전단지를 제가 지금 한국분을 다 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시고
역량에 따른 행동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영수 대표님이나 김필원 대표님, 또 최성년 선생님 같은 경우, 또 안단님은 이 18대 대선 무효수성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또 그분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국민들을 걱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독립운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71년째 미국의 노예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힘껏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늦게나마 7시부터 대구 시민 여러분 구 유신학원 뒷골목에서 상복수라는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이 상복수 영화는 부정선거의 맛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우리 주권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이야기를 영상화하였습니다. 7시에 상복수라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하고 교육공간화로 이동하겠습니다. 자존심과 자존심, 그것을 이 나라 국사교과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진입파를 쳐다가지 못함으로써 해방 70년 동안 그들을 은폐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는 찬양하고 칭송하는 그런 교과서를 지금까지 사용해왔습니다. 게다가 더불어 지금은 저장이상의 국정교과서를 국사편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교과서는 2017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의 교실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저자가 누군지도 알려주지 않는 국정교과서는 비겁한 교과서입니다. 그런 비겁한 교과서, 독재를 찬양하고 진리를 미화하는 비겁한 교과서로는 민주시민, 오래된 민주시민은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야말로 일권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 교육에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말해주는 것 역시 교과서, 역사에서 비롯됩니다. 이 나라는 역사를 개돼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개돼지인 것입니다. 선의에 참여하세요. 대구시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700명 사정을 보내는 일은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을 개수하는 일입니다. 이 나라는 45년 8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친일파를 총선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처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부정선거가 없고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세월호가 없고 세월호를 덮기 위한 사드가 없어도 되는 나라, 그렇게 일상이 아름다운 나라, 그렇게 일상이 건강한 나라, 사고 날까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 강원에서 굶어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언에 참여하세요. 여기 대구는 2.28 학생 운동의 성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은 20만의 무리에 항거해서 4.19의 도화선이 되는 2.28 학생 의거의 주역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2.28 학생, 대구 학생 의거라고 하는 이 역사의 자긍심만 가져도 지금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관점이고 시각입니다. 참여하실 때 여러분이 참여해야 이 나라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선언에 참여하세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헌법적인 권리입니다. 이 나라 헌법은 역사의 산물입니다. 투쟁하는 역사의 산물. 대한 국민은 3.1운동과 임시정부 불이양강 4.19 민주이념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법에 충실하다면 지금 여기 친일파 청산을 위한 친일인명사전 학교 보내기에 기꺼이 서명으로 힘을 보태줘야 합니다. 그래야 대구시 교육감 무동기도
등 예산을 세워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친일인명 사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와서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루가 뿌듯하고 일주일이 행복하고 한 달이 깊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재생산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참여하세요. 학교 도서관에 친일인명 사전 보내기. 고맙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사명에 함께 해주십시오. 대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친일명 사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다가 없답니까? 네, 지금 친일인명사전 서명하고 투표소 대표 서명 그리고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왜 선거무효인가 왜 학교 도서관에 친일인명 사전 보내기 전단 행사 끝나고 친일인명 사전은 거리 행진을 이어질 것입니다. 민족 반역자 4,387명의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학교로 가야 하는 이유는 해방 이후 70년 지금까지 교과서가 친일파에 침묵해 왔기 때문입니다. 친일파에 침묵하는 교과서는 비겁한 교과서다. 이 교과서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70년간 국사교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실에 앉은 채 70년 동안 속아온 것입니다. 최남선은 서명에 참여하세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 하루가 뿌듯해질 것입니다. 일주일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교육은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과목입니다. 사지선다와 오지선다, 점수 따면 그만해, 시험 끝나면 왜 달달 외운 거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그런 국사교육으로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장서. 따라서 역사교육은, 제대로 된 역사교육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는 바탕과 소양이 되는 것입니다.
대구 진짜 덥습니다. 장난 아니다.